네, 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김진표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나오셨는데 경기도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민 여러분, 수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수원시민들께서 지난 50여 년 동안 그렇게 고대하던 수원 비행장을 옮길 수 있는 대도시 군공항 기지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5일 통과가 됐습니다. 엊그제 목요일 날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에서 그 K2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 공군기지 이전을 위한 시민 추진단의 대규모 행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 수원 시민 40여 명, 광주 시민 대표 80여 명이 대구 경북의 많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대규모의 환영 대회를 가졌는데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야당의 문재인 후보도 똑같이 대도시 공군기지 적어도 수원과 대구와 광주는 시민 생활에 주는 고통과 불편이 너무 크고 또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어서 최우선으로 이것은 이전은 하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해묵은 이 수건 사업이 세 지역의 공공항 기지 이전하는 일이 빨리 신속하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군공항 이전법이요? 네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공군 자체도 사실은 워낙 시민들의 저항이 크고 또 그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 지역에서만 20만 명, 대구에서 27만 명, 광주에서 10만 명이 소송을 걸었는데 100% 국가가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손해배상액만 3,600억. 그런데 공군 측에 의하면 이대로 나가면 한 5년이면 매년 1조씩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럼 비행장 하나 옮기는데 3조면 되는데 매년 1조씩 소음 피해 보상을 물어주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도 왜 그동안 이런 법이 안 통과가 됐냐 하면 왜 비행장을 못 옮겼냐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따르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정 전문가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수원 비행장은 그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의하면 현재 시가로 팔면 그 땅값만 12조가 넘습니다. 대구가 10조, 광주도 한 6조가 된답니다. 그러면 비행장 하나 옮기는데 3조밖에 안 드니까 돈은 그 비행장 판 거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재정의 일반 원칙에 조금 예외를 만들어서 제가 기부대 양효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 구비행장 이전 그 매각 이익으로 아주 세계적인 첨단 신공항을 만들고 그리고 또 국방력 강화 사업에도 쓰고 이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 복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이전할 수 있는 기틀이 생긴다. 그렇죠. 그걸 이번 법에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차가 이게 복잡합니다. 한 20여 개의 그 각종 법에 의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또 현실적으로 경주 방패장의 사례를 보면 거기 뭐 양성자 무슨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줘야 그 비행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려면 총리실 안에다가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를 두고 또 국방부 장관 밑에는 이런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각 부처 대표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사업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실천 주체가 만들어져야만 이게 일이 된다 해서 지금 그 법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전격적으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뭐 특별히 이게 통과되게 된 뭐 배경이나 이런 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워낙 이게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제가 17대에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거론을 해가지고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대구 지역의 유승민 의원, 광주 지역의 김동철 의원, 저 이렇게 셋이서 군공항을 가지고 있는 지역 위원들끼리 그 연구 모임을 만들고 또 국회 안에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법안을 18대에 내서 18대에서 사실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국방위에서. 근데 당시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의 부탁을 받고 이 법은 꼭 통과돼야 되는데 국방부가 하고자 하는 군개혁 안 그거하고 연계 처리하자 둘 다 통과시키자. 근데 군개혁안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소위 친박계 인사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군개혁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도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무산이 돼서 이번 19대 들어오자마자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되고 저도 또 국방위원회를 가서 이 문제를 이제 더 미루는 것은 정말 국민에게 죄 짓는 거다 해서 그 법안을 또 권성구의 신장용 의원도 또 참여를 시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뭐 국민에 대한 죄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민원이 심하고 소음 피해가 크고 하니까 수원 비행장이든 대구 비행장이든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그 고성능 전투기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때리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동 훈련을 하면 그 웨클로 뭐 한 120웨클 그냥 왱 하는 이 굉음이 24시간 48시간 계속되면 주민들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돌멩이도 던지고 저 소송도 걸고 막 그러니까 이게 기동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행장이. 그래서 지금 조종사 훈련을 필리핀에서 시킨다든가 그러면 공군기지가 대구에나 수원에 한복판에 있음으로 해서 공군기지로서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건 이전이 시급하다.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 없는 바닷가, 섬 이런 데로다가 나가서 거기서 아주 최신 첨단의 군공항을 만들어서 대북 군사력을 확실하게 우위에 들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들자. 돈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해야 국방력이 강화되고 소위 저는 이 사업이 민군 상생 사업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반기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직 이제 법만 통과된 이후에 지금 해야 될 앞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논의하게 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이 법이 3월 5일 통과됐는데요. 공포되고 6개월 동안 준비 시행령도 만들고 하는 준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총리실에다 위원회 만들고 국방부에도 또 지원단 만들고 그런데 이제 요게 다 하면 한 9월 말 10월 초쯤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원시장이 이제 수원 시민들을 대표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연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전해 주십시오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국방부에 에서 이전 적지를 고릅니다. 그래서 이전 적지별로 어떤 지원 수단을 만들어 줄 거냐. 그리고 이전 적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가 최소화되게.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이전 적지로 수원 비행장의 경우 거론되는 것이 시화 매립지입니다. 거기는 무려 8,800만 평이나 되는 매립 예정지가 있으니까 그 땅 중에 한 300만 평 내지 500만 평을 확보하면 그 주변 지역은 다 농지가 될 거니까 주민들이 안 사니까 큰 피해 없이 지역을 위한 발전 정책과 함께 가져가면 이제 그런 좋은 대상을 고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그 이전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 시설과 함께 지난번 방패장도 그랬죠. 그렇죠. 몇 개 도시가 서로 경쟁해서 신청하게 해서 주민투표를 붙여서 주민투표율이 제일 높은 데를 결정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거고 또 저희 민주당에서 제가 대선 공약 실천위원장입니다.
여야 간의 공통 공약으로 지방공공약을 이거 딱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여태까지 오랫동안 이제 충분히 논의되고 다 연구된 거니까 행동으로 옮기자. 그 시작을 박근혜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 이제 가시화가 금방 되겠구만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방부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원 공군 비행장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안보적인 최전방 지금 공군 전투비행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하게 되면은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국방부의 지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그거는 오히려 더 국방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수원 비행장의 이전 적지는 위도로 예, 예. 수원 비행장의 목적은 이북에서 평양 근처의 순항 공군기지에서 만일 북괴기가 뜬다. 그러면 워낙 종신거리가 짧으니까 여기서도 같이 떠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도가 완전히 같은 지역. 그런 지역으로 마침 시와 매립지가 수원 비행장과 위도가 똑같습니다. 예, 예. 수원 비행장은 지금 도심지에 있어서 연습을 제대로 못 하는데 저 서해안에 마음대로 연습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뜨면 대북 전쟁 억지력은 오히려 더 강화가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 모든 것을 지어화한 오산 미 공군기지와 같은 세계 최첨단 공군기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통일 이후에도 대중국, 대일본과 겨누어서 뒤지지 않는 최대의 공군력을 가진 기지를 여기다 만들어 두면 우리가 동북아 균형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국가 경영 차원에서도 이 수원 비행장 이전을 계기로 한번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12전화되는 매각 이익이 있으니까 비행장 자체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데는 3조만 되지만 거기에 한 2조고 더 투자해서 세계 초첨단으로 만들고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업도 함께 집어넣어도 그래도 돈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위도만 같은 위도상에만 위치하면은 국방력에는 큰 문제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공군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법 체제 하에서는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자기 임기 내에 정말 우리나라 공군력을 아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시화호 매립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전 대상 부지로다가. 예, 예.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시화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시화호가 그 대책이지로서의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선은 현재 주민이 살지 않고 예. 바다를 매립하는데 그것이 현재 매립된 것만 6,700만 평인가 되죠.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매립할 것까지 하면 8,800만 평이나 되는데 아마 그 대부분을 그렇게 넓은 땅을 아산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절반 이상은 농지로 써야 될 겁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농지는 그 비행기의 소음과 직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국 쪽에 서해안 쪽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해서 한 300만 평 내지 500만 평 공군기지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고요. 예, 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안산시 쪽이 되든 화성시 쪽이 되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추가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우선 조성 원가가 싸니까. 예. 비용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평당 100만 원이야. 조성 원가가 평당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 적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만 이제 한 가지 인천공항과 거리가 가까워서 비행기의 관제 구역이 있습니다. 충돌을 막기 위한.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그런 걱정을 공군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술적으로 다시 지금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8,800만 평이 넓으니까 그것은 김포와 인천을 더 가까운데도 관제구역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와 매립지는 뭐 김포에 비하면 뭐 100배나 더 이상 넓으니까 관제구역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입니다. 활주로의 방향만 가지고 방향 각도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전 비용에 대한 그런 거는 지금 아까 지금 기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한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인근 지역, 대체부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 아까 말씀이 잠깐 있으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총리실 안에 그 군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를 두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 그런 사업장이 뭐냐. 그런 국가적 사업으로 그런 것을 그게 몇 천억짜리가 되든 몇 조짜리가 되든 그걸 하나 유치해 준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찬성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갖고 최종 결정은 민주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붙여서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올 때에만 결정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 군비행장 이전하면 이 소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미리 좀 충분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진국들은요. 이미 20년 전에 다 대도시 내에 있는 공군기지를 다 옮겼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요. 지금 대구나 수원이나 그 비행기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싣고 훈련을 합니다. 이 비행기 훈련이라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똑같은 상황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요즘 그 비행기 한 대에 싣는 무기가 몇 메가톤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기를 싣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뜨고 내리기를 반복 훈련을 하는데 단 한 번의 안전사고가 얻어 나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미 다 미리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기지가 수원이나 대구에 처음 생겼을 때는 주변은 논밭이었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논밭 상태로 유지하고 건축 허가를 안 내줬어야 되는데 도시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대구는 특별히 도시 한복판이고 수원도 뭐 거의 도심지구. 수원의 전체 시가와 면적의 약 48%가 그것 때문에 건축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죠. 대체부지가 이제 시야호 말고 혹시 이 동쪽으로, 이 내륙 쪽으로다가는 어디 뭐 하실 만한 데 이렇게 구상해 보신 적은 일부 있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그거는 이제 수원보다는 저 대구나 그렇겠죠. 뭐 이런 광주나, 쪽인데 북한이 워낙 그 악랄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심하게 하니까 우리도 산 속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 활주로를 만들고 산과 산 사이에다가 공항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용 문제라든가 또 안전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수원 비행장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서쪽으로 연장한 곳에 엄청난 매립지를 만드니까 그것이 좋은 답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안산이 될지 화성이 될지 화성의 경우에 화성 시민의 동탄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수원비행장 이전을 원하거든요. 그러시죠. 그런 점에서 주민들 사이의 의견 조율도 그런 충분한 지원 시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면 잘 조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이전은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실체적인 추진만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이 되고 나면은 그 엄청난 노른자의 땅 아니겠습니까? 수원비행장.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구상도 물론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게 정치를 이제 17대에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뭘로 찾을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수원 비행장을 옮기고 그곳에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 하는 것을 제 정치적인 목표로 삼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한 20번째 정도 잘 사는 나라 G20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G20 의장국도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G7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건비가 지금 너무 비싸서 우리는 이제 값싼 물건 만들어 갖고는 경쟁이 안 되거든요.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그렇죠. 일본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그러면은 고부가 같이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얼마나 많이 국적을 불문하고 유치할 수 있느냐, 이거로 판가름 납니다. 그렇죠. 삼성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삼성전자에 지금 약 3천여 명의 세계적인 학자들을, 엔지니어들이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해도 지금 수원까지는 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북쪽 벨트가 어디냐, 한계선이 어디냐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있는 파주. 그건 일산에서 15분 거리고, 예. 남쪽 벨트가 삼성전자 라인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요, 광교 신도시가 있죠. 예. 거기에 IT, 나노, 융합, 반도체 모든 연구 지원 시설이 다 들어와 있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디지털 엠파이어에 많이 입주하고 예, 있죠. 그렇죠. 이 지역은 지금도 세계적인 IT, 나노, 반도체의 중심 산업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제약 요인이 주변 땅값이 다 평당 1,0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빌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 가지고는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예. 마침 수원병장 200만 평이 새로 생기면 거기하고 마침 농과대학교가 옮겼는데 그 땅을 지금 놀리고 있거든요. 농촌진흥청이 곧 전라북도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쭉 연결하면은 국공용부지가 한 2천만 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이 지역에는 또 좋은 대학이 많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제약학과는 아주 뭐 서울대학 못지않은 그런 예.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제약시설 연구 인력이 있죠. 예. 아주대학이 있죠. 또 한양대학도 인접해 있죠. 경희대학이 있죠. 경기대학이 있죠. 이 좋은 연구 인력과 그리고 향남제약단지가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데 예, 여기 우리나라 제약산업 모든 공장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먹고 살 거리 소위 뭐 미래창조과학부다 그러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 IT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산업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게 IT, 나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산업은 광교 신도시부터 삼성전자 수원비행장까지.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이 사람이 웰빙 시대에 건강이 중요하니까 바이오, 농생물 과학, 신약, 인공장기 제조. 이 산업이 초첨단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이 수원비행장 벨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국가적 사업으로 초첨단 산업을 수원시와 경기도지사가 중요합니다. 예. 이 비행장 이전에. 예. 왜냐하면 이전 적지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래서 그 벨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국이 실리콘밸리로 만들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약 1억 평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공장 굴뚝 하나 없는 연구단지가 쫙 있어서 거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세계적인 첨단 기업이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만일 평당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200만, 300만 평의 땅을 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우수한 인력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다 투자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G7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게 창조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아주 잘 결합이 되는 거죠.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표 의원님 이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뭐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진표 의원님 모시고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그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이건 뭐 그 기존의 거와 좀 다른 문제인데 올해는 뭐 큰 선거가 없는 한 해입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6기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 통합당 내에서 우리 김진표 의원께서 꾸준하게 지금 도지사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하마평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당내외에서 그런 권고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벌써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한번 이제 당의 후보로는 결정이 됐다가 유시민 후보와의 경선에서 져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잘못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좀 자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 고향인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동안 쭉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당의 도지사 후보가 누가 될 거냐 하는 것은 당내 여러 가지 절차가 그렇지. 있습니다. 예. 또 좋은 인재, 좋은 후배들이 있으면 꼭 제가 안 나가도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경기도의 미래 발전 계획은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동안 구상해 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권역을 8개로 나누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면서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환황의 경제권, 중국의 그 서해를 둘러싼 거기에 세계 최첨단 공장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경기도가 결합해서 경기도가 그것의 리더로서 가야만 세계 경제를 우리가 지도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경기도가 나아갈 길은 지역 간 협력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의 각 성들하고 도시들하고 경기도가 어떻게 협력을 제대로 해내느냐. 여기에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경기도에 대한 구상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눌 말씀은 참 많은데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제가 이제 첨단 산업 기지를 이야기하면 지역의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꼭 그걸 왜 수도권에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수도권의 공장을 인가 안 해주면 지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지방에서 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방도 발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수도권에다가 인가를 안 해주면 지방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도권 인가해줘야 되겠죠. 그런 산업이 초첨단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의 핵심은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삼성전자에 3,000여 명의 외국 전문 기술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핸드폰도 세계 최고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그런 첨단 산업을 하려면 그런 인재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 인재들은 대개 연봉이 2억, 5억, 10억 이렇게 받거든요. 그분들은 절대로 가족하고 떨어져서 안 삽니다. 가족하고 함께 와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생활 적지가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고소득자들이 수도권 아니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병원 문제, 문화생활 문제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탕정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만들었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을 유치해 오면 전부 LG한테 뺏기거든요. 시장도 뺏기고.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보면 역시 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계기로 이 지역에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정부가 꿈꾸는 그러한 우리나라를 G7 만드는 성장 동력 산업은 거부가 같이 첨단 산업은 여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비행장 이전이 우리 국가 발전의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 집념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